네, 자 그럼 공통 종목 보겠는데요. 네. 이것도 일부 때랑 같습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외숙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 오늘 10% 이상 껑충 뛴 포스코 DX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수가가요 34,500원. 잘 사셨네. 네, 좋습니다. 비중도 10%. 자, 오늘 이렇게 쭉쭉쭉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물론 사셨을 때는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고점 부근에서 사셨는데 그 이후로 더 가파르게 지금 포스코 DX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재가 계속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따다다다다닥 하고 올라가는 저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자. 수익률이 지금 뭐 60%가 넘어가니까.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가져갈까요? 예, 지금 목표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확 그렇죠. 느껴지고 또 네. 매도할까요? 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김지훈 대표께서는 포스코 DX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 전문가님은요? 매도입니다. 네, 두 분 똑같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훈 대표부터 포스코 DX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상장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올라간 네,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물론 포스코 그룹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이 이제 아마 그 대거 이제 그 밸류대에서 밝힌 것처럼 네. 2차 전지 설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50% 넘게 캐펙스를 늘리고 포스코 홀딩스 차원에서도 그룹사 차원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캐나다 퀘벡도 있고 북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일종의 모든 뭐 자동화 설비나 엔지니어링 관련된 거는 상당히 모멘텀이 좋죠. 그리고 수주도 뭐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늘어나고 내년도 최소한 뭐 2조 6천억에서 2조 8천억 정도 수주 체력은 아마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뭐 주가에 반영이 안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거를 어떤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런 그 이벤트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10월 5일날 이제 주주총회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주가가 막 왔다 갔다 아직도 그 이거를 뭔가 이슈로 받아들이고 뭔가 플레이하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트레이딩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포스코 그룹의 전폭적인 이 뭐 자동화 설비 쪽으로 지원은 받겠지만 여기서 더 뭐 탄력적으로 가려면은 뭔가 또 그 수급보다는 더 강력한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신 가격도 싸게 잘 사셨고 지금 50% 넘게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네. 굳이 이 높은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물론 비중은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예, 사실 포스코 DX보다는 워낙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시고 사셨다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랑 강력한 네, 맞아요. 너무나 막강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포스코 DX보다 포스코 홀딩스가 훨씬 더 싸거든요.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전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거 DX 선택하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포스코 DX 보십니까?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 때 그날 올라갔지만 네. 사실 이전 상장보다도 이제 이 주식을 작년에 사고 아무도 관심 없이 샀으면 10배를 먹었어요. 네. 2차 전지 이게 포스코 ICT잖아요. 네. 과거에. 그럼 2016년도, 17년도 2차 전지 할 때 이 주식은 늘 4천에서 8천까지 갔다가 또 4천, 8천. 이게 작년까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왜 이렇게 뛰었을까? 10배가. 2차 전지 전체 양극적 뭐 포스코 그룹 다 뛰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양극재 밸류 가치로 보면 이게 2년 뒤에 25년도 가치에 비하면 지금 적정 주가까지 왔다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만약에 이제 양극재는 25년도는 반영돼 27년까지 반영됐다고 27년까지 보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정책도 그렇고 미래 전략에 충전 사업도
이제 25년까지도 50% 늘리고 이제 2030까지 그 엄청나게 뭐 100만 대 이상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국내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쪽 솔루션, 4차 산업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버스코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가면서 원재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솔루션을 얘들이 장악하고 있을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이미 작년 실적을 돌파해 버렸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647억이 나오는데 상반기 실적이 643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왔죠. 98% 증가했거든요. 네. 이제 외형도 성장하면서 8천억대, 뭐 9천억 늘 이 주식은 이익을 못 냈거든요. 2020년도는 260억 이익 냈다. 21년도 적자가 나고 그다음 작년에 흑자전은 600억인데 올해 이미 1,200억, 내년 1,800억. 그럼 3배가 이익이 3배 뛰고 매출도 2배 뛰거든요. 네. 매출이 2배 뛰면 주가는 일동주들은 3배는 올라야 되거든, 기본. 그러니까 이 이익도 3배가 뛰면 이거 10배가 가야 되는 거죠. 이익 규모를 보면. 그래서 차천이 4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솔루션 쪽이 마진이 떨어질 걸 보여요. 경쟁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 좀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가 해서 2조 정도 매출 나오니 그러면 포스코가 이쪽 분야 가면서 얘들도 같이 덩달아 해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현재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10배가 왔으니까 더 이상은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포스코 표체험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양극재 마진이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3분기 급격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2분기도 적게 나왔지만 그래서 모멘텀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팔고 9월 달은 오히려 이쪽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급등하고 나면 이 주식은 못 가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3개월 가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음 달은 9월은 못 간다는 거 시가가 높은데 그래서 내일 팔아야 된다. 저는 목표가 네. 57,000원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52,000원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가격 전략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는 5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2,000원 똑같이. 52,000원. 52,000원으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공통 종목으로 오늘 포스코 DX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김지훈 대표께서는 매도 의견 주시면서 59,000원, 그리고 손절가 52,000원을 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좀 이제 더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관점이시고,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역시 비슷하십니다. 목표가 57,000원, 손절가 52,000원 똑같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